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 드디어 엠바고가 풀렸죠. 바로 인텔 12세대 CPU하고 Z690 메인보드 언박싱,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음으로 요 CPU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할기, 코어가 몇 개고 클럭이 몇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략적인 할기 영상은 지금 보시는 이쪽에 상단에 띄워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그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인 벤치마크 부분은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빠르고 라이트하게 요 메인보드와 CPU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의 Z690 어러스 프로라는 메인보드고요. 유통사는 PC 디렉트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가바이트 관련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PC 디렉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AS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좋으니까 꼭 PC 디렉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도 함께 합니다. 자, 일단 보면은 CPU가 지금 말이 많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공식이 좀 깨졌어요. 무슨 공식이었냐면 1세대부터 지금까지 11세대까지 유지해온 그 많은 기간 연도 동안 인텔이 소켓 장난질을 해왔지만 사이즈의 규격이라든가 폼팩터가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다 정사각형을 유지했죠. 하지만 요 부분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좀 더 커졌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요게 커지게 되면은 큰 단점이 생겨요. 인텔이 장기간 이 폼팩터를 써왔다라는 거는 메인보드 뿐만 아니고 그 외 주변 기기들까지도 요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장기간 유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12세대로 넘어오면서 요게 깨졌습니다. 깨졌다는 건 뭐예요? 기존 짝들이 요거를 호환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순행 쿨러, 공냉 쿨러 브라켓 추가시켜야 되죠. 메인보드 공정 과정이나 그런 생산 라인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그냥 우와 폼팩터가 바뀌었네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길래 저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CPU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세대의 소켓은 1700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사이즈부터도 커졌지만 확실히 무게감이 무거워졌어요. 짜란! 길죠? 지금 보면은 원래라면은 요 정도만한 사이즈가 원래 인텔 CPU 코어지만 여기서 더 길어졌다라는 거. i5든 i3든 i7이든 뭐 i9이든 12세대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달라진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코어의 종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P코어, E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i7 12700 같은 경우는 8P코어, 4E코어에서 총 12코어를 가지고 있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는 총 2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요. PCIe 5.0 레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0까지 밖에 없지만 5.0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DDR5 동작 속도는 4800까지는 기본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PU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메인보드죠. 이 메인보드를 한번 여러분들과 볼 건데, 기가바이트의 Z690 어러스 프로 PC 디렉트의 모델이고요. 3년 무상 보증, AS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꼭 PC 디렉트 체크해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는 진짜 그냥 손으로 들고 있어도 무거워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그리고 여러분들 메인보드 사실 때 고민하셔야 될 거. 지금 보시면은 모든 메인보드들은 옆에 써 있어요. PCIe 5.0 요거를 그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요. 밑에 DDR5, DDR4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시장에 깔려 있는 것들은요, DDR4를 사용하는 메모리가 많고요. 현재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DDR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DR5랑 DDR4랑 무슨 차이예요? 라는 말들이 있는데, DDR4랑 DDR5는 DDR4 대비 50% 정도의 성능 증가, 그리고 더 낮은 전력 소모 값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메인보드가 DDR5 기준으로 요 메인보드 Z690 어러스 프로라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기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동작 속도를 6200 동작 속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XMP 메모리라든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게 되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성능은 더 좋아졌고 전력값은 떨어졌으니까. 뜯어볼게요. 이게 무거운 이유가 있구나.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진짜.
메인보드 본체를 제외하고 나면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메모리 장착이라든가 기가바이트의 전체적인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뭐가 하나 딱딱한 게 들어있는데 뭐지? 어로스 배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로스 배지. 요거 배지 모으시는 분들 있더라고. 나는 이거 왜 누가 모으나 했는데 이거 모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Z690 어로스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가 있고 DDR4가 있어요. DDR4가 안 나와 있으면 거의 DDR5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DDR5가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DDR4 소켓을 사용하실 분들은 꼭 4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 메모리가 졸라 비싼 거야. 메모리가 DDR4 메모리인데 기본 삼성 메모리 3만원, 4만원짜리가 아니고 막 XMP 메모리로서 막 4,800, 5,200까지 나가는 굉장히 비싼 60만원, 70만원짜리 램을 쓰고 있거나 램 자체가 이미 양이 많아. 막 128기가를 써. 동작 속도는 막 4,800까지 나와.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만 1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메인보드랑 CPU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 메모리까지 버릴 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든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왔다고 전 세대의 그래픽카드가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중고값이 개떡락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따라서 이거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CPU하고 메인보드를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메모리 부분에서 금전적인 게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면 그거를 버리고 새로 살 게 아니고 팔고 새로 살 게 아니고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선택지에는 이거를 팔고 새거 DDR5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거는 그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다는 점.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와이파이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에 꽂을 수 있는 안테나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본체죠.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PC 디렉트에서 유통을 하지만 유통자 담당자하고도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AS 부분이라든가 뭐 혹시라도 문제 생겼거나 그랬을지 굉장히 담당자분이 저한테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고객님한테 케어하기 좋기 때문에 저도 PC 디렉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가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요, 유통사를 PC 디렉트를 선호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짜라란. 무거워 씨. 아니 씨, 메인보드 쿨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방열판으로 다 덮어놨어. 뭐 요즘 이게 유행입니까? 무거워 죽겠네. 이게 유행입니까? 이게 담당자님한테 그냥 물어봤을 때 메인보드 쿨링이라든가 전원부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으니까 확실히 믿고 보셔라 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방열판을 이렇게 이게 방열판이 두꺼울수록 얼마만큼 열들을 머금고 있고 그 머금은 상태에서 해소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리는데 그래서 방열판의 유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상단 방열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메인보드의 발열 해소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값싼 가격대의 메인보드들 보면은 옆에는 있어도 위에가 없다거나 둘 다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열판이 얇든 굵든 간을 떠나서 방열판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메인보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놨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가 늘어났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요 CPU 소켓 자리도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정사각형 폼팩터를 써왔던 사이즈의 순행이나 공랭 쿨러 그런 것들이 길쭉하게 바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Z690급의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클럭이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예요. 끝판왕 메인보드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이 한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력값이라든가 전원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 메인보드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가실게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16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의 디지털 다이렉트 전원부를 탑재했고요. 프리미엄 드라이버 모스를 채용했고요. 디지털 다이렉트 전원부는 각 페이지당 90A씩 최대 1440A 전력을 제공하고
CPU 자체에 안정적인 전력값을 공급하기 때문에 오버클럭킹 또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도 굉장히 전력을 안정적이게 공급할 수 있는 메인보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부에 붙어있는 요 거대한 방열판들 어로서 싹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상단 방열판도 보이시고 옆면 방열판도 보이시고, 요게 굉장히 무거운 게 메인보드 자체의 방열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려있지만 SSD 방열판도 위쪽에 하나 그리고 뒤에 쪽에 두 개도 아예 통짜로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PCI 5.0 레디를 쓴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PCI 5.0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SSD 하나만 쓰실 분들이라면 메뉴에다가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거 말고도 이게 이거 SSD 두 개가 아니네? 이거 SSD가 세 개네요. 와우. 이쪽에 SSD 고정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넷까지 해서 총 4개의 SSD를 장착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DDR5 소켓 같은 경우는 총 4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용량 높은 걸로 가게 돼서 뭐 예를 들면 게임용이 아니고 나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증설하시는 데 있어서 용이함을 가지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4개는 동일하니까. 그리고 12세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많이 바뀐 게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냐? 바로 내장 사운드입니다. 내장 사운드 같은 경우는 ALC 거의 1000번대에서 놀았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뭐가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된 건지는 몰라도 ALC 4080을 탑재를 한 걸로 나오는데 굉장히 버전업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기가랜 지원하고요. 옆에서 봤듯이 이쪽에서 안테나를 장착을 해서 블루투스는 물론 이거 와이파이 연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저는 메인보드에 USB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USB-C 타입 포트 하나를 포함해서 총 13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많이 쓴다라고 하셔도 여기서 다 호환이 되고 커버가 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I 5.0 같은 경우는 SSD라든가 그래픽카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4.0까지가 나왔죠. 4.0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5.0을 벌써부터 레디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5.0의 시대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만약에 SSD를 샀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PC디렉트 담당자님께서 꼭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SSD에서 인식이 안 될 시에는 바이오스 설정에서 인텔 VMD라는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디시블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은 인식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굉장히 히트싱크가 넓고 두껍고 와 이거 봐 미쳤나봐. 히트싱크 보면요 두께 보여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거 메인보드 이렇게 매달아 놓다가 부서지는 거 아니냐? 야 진짜 굉장합니다. 확실히 성능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부품들까지도 확실히 그거를 받쳐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고요. 이번 12세대를 기점으로 AMD에서도 자극받아서 더 좋은 CPU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뭐 이번에는 진짜로 AM4 소켓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세대가 바뀌면서 메인보드도 이렇게 기깔나고 멋지고 깔끔하게 바뀐 거 보면은 진짜 오버클럭 다 땡겨도 다 받쳐주게 생겼습니다. 메인보드가.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설정 가시면은 이거 이제 하이브리드 코어잖아요. 2코어, P코어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섞여져서 나온 이제 CPU인데 그 부분을 2코어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은 그냥 있는 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해먹으면은 답도 없습니다. 고객과실로 들어가니까. 그죠? 인텔 12세대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www.조궁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와 근데 인텔 12세대가 얼마나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짱짱하게 나오는 거야 대체? 좀 걱정이 됩니다.